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먹구름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경쟁 심화에 파업까지 안팎으로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반년간 부분 파업이 진행 중인 르노 삼성에 이어 한국 GM마저 파업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생산, 내수, 수출 뭐 할 것 없이 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겁니까? 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1분기 실적으로만 보면은 생산, 내수, 수출이 모두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자동차 생산은 0.8%, 내수는 2.0% 정도 하락을 했고 3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 수출은 5.5%, 내수는 5.7%, 생산은 3.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현대 기아 자동차의 생산은 좀 늘어난 반면에 르노 삼성은 부분 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조업 일수도 좀 감소해서 생산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판매 부진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가 지난해 어닝 쇼크를 보인 바 있고요.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현대자동차 실적이 지난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6% 정도 떨어져서 영업이익 2,900억 원대를 이뤘고요. 예. 물론 4분기에도 대부분 전년 대비해 35.4% 정도 해서 작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한 47% 정도 감소했었습니다. 올해의 판매 실적도 작년보다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인데 그 르노 자동차의 경우에서 오랜 파업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한 한국 GM도 오늘 내일 그 파업을 위한 투표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한국 GM의 1분기 판매량도 11만 4천 대 정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원인은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구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대내적으로는 노사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진으로 인한 그 공장 폐쇄가 공장 폐쇄로 인해서 생산이 위축된 측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무래도 국내 경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도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내수가 안 좋은 게 큰 영향이 있는데 2016년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봤을 때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중국의 내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가 그만큼 좋지 않은 만큼 한국 그 자동차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6.4% 정도라고 깜짝 실적을 발표하긴 했었는데 이게 정부의 어떤 부양책에 의해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수입차 관세에 대해 관세 부과에 대한 위협도 남아 있고 브렉시트도 어느 정도 지금 소강 국면에 들어갔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외 실적 부진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르노 삼성의 상황이 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중재에 나서보기도 했지만 지금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노사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조는 약 6개월간 그리고 60여 차례 그 시간으로 따지면 242시간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예. 이에 맞서서 사측에서도 29일부터 5일간 그 부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사 충돌로 인해서 판매량이 한 49% 정도 감소하기도 했고요. 또 가뜩이나 힘든 부산이나 지역 경제에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산 차질이 그전 그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의 공급망에도 굉장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부 장관이 부산 공장을 방문해서 중재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은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앞으로가 더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산 공장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닛산 로고 위탁 생산 계약이 오는 9월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또 최악의 경우에는 신차 배정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르노 본사에서는 부산의 로고 공장 부산 공장의 로고 생산을 9월에 만료시키고 단종시킨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예정된 물량도 지금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좀 돌려서 한 10만 대에서 6만 대 정도로 감축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파업을 통해서 지금 생산량을 다 못 채우는 바람에 4만 2천 대 정도의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2만 4천 대 정도를 지금 일본 규슈 공장으로 이관해야 될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9월 이후인데요. 9월 이후에 신차 배정을 받지 못해서 로고 생산이 중단된다 그러면은 부산 공장 가동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대표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 상황도 안 좋은데요. 1분기 중국에서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뭐 사드 보복 때보다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 시장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예, 현대자동차 부진이 사실은 중국 내수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분기 중국 판매가 급감해서 10년 이래 최악의 성적을 거둔 상황이고요. 베이징 현대 1분기 판매량 13만 대에 그쳤고 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4%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판매량이 한 70만 대 수준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스나 트럭과 같은 상용차를 주로 생산하던 그 스촨 현대의 경우에도 2년 전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판매가 떨어져서 1분기 판매량이 한 1,200여 대 정도만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드 보복의 여파가 아직은 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성장을 해서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장악했던 일부 브랜드의 경쟁력을 좀 잠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중국 소비자들이 SUV에 대한 선호가 좀 많이 늘었는데 이에 맞춰서 신차를 잘 공급하지 않는 측면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쁜 것은 현대자동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차의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다음 달부터 베이징 1공장을 가동 중단하기로 한 상태죠. 기아차 중국 법인도 옌첸 1공장을 멈추기로 했는데 다른 공장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좀 퍼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부진이 지속된다면은 공장을 닫는 일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최고 경영자가 이제 그 중국 공장을 방문해서 구조조정을 점검하기도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부터 생산을 시작해오던 베이징 1공장을 이번 달에 폐쇄하게 되고 2공장과 3공장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아자동차의 장수성 연청 1공장을 이제 닫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베이징 3공장의 경우에서도 2라인이 지금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량 규모를 한 45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로 지금 낮춘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베이징 2공장의 물량을 창저우 4공장이나 충칭 5공장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향이 그냥 현대자동차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같이 동반 진출했던 한 140여 개의 국내 부품 업체들도 아마 사업을 그렇겠죠. 지금 철수를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1분기 중국 실적이 최악으로 나왔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1분기 전체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 4월 초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많이 전망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 1분기 실적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와 다음에 신차를 배정한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국 실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정도 감소했고요. 기아자동차도 한 0.6%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깜짝 성장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그렇게 1분기 실적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는 2025년까지 최소 10,000명 정규직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이 이렇게 어려운데 노조가 좀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글로벌 판매가 실적이 좋지 않고 작년에 비해서 한 2.8% 감소하기 때문에 좀처럼 회생의 기미를 못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 실업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는 차원에서 2025년에 그 정년 퇴직자가 줄어드는 만큼 이제 충원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 직원의 초봉이 5,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기업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노조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좀 나아지도록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친환경 자동차 같이 신차 같은 경우에서는 공정 자체에서 인력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일에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은 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향후에 상당히 경직적인 비용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뭐 경기 침체다 노사 갈등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것이요. 지금 미국에서 수입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죠. 네,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려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려고 보이는데요. 지난 2월 19일에 그 미국 상무부에서 수입 자동차나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한 5월 18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걸 좀 연기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아, 예. 그리고 지난 2, 3월까지만 해도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좀 제외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3월 25일에 그 미국 무역법원에서 국가안보 232조를 철강 관세에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했었는데 좀 이게 다소 행정부에서 월권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동일한 적용을 관세를 그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키기가 좀 더 수월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또 미국과 EU가 최근에 그 민항기 산업 보조금에 대해서 좀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EU에다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려고 그러고 또 EU도 이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런 화살이 우리나라에도 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현대자동차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는데 GM이나 르노는 대부분 미국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소 과장되긴 했었습니다만 국내 기관의 여러 보고를 보게 되면은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가뜩이나 힘든 GM이나 르노의 타격이 클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장 폐쇄도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차 또는 친환경차로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갈등에 잡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좀 어떻게 이런 난관을 극복해야 될지도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그런 난관을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내수나 글로벌 그 경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특히 글로벌 경기가 계속 하강 국면이 있는 편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모든 기관이 발표할 때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물론 최근에 중국 경기가 반짝 성장한 부분이 약간의 기대를 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여전히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 의한 것이고 그게 나중에 잘못하면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으로 가서 최악에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입법 활동 같은 걸 통해서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아직까지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탄력 근로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재벌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가 지나치게 너무 지대추구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모적으로 가서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좀 막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현장에서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만큼 좀 영업 활동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좀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예. 요즘처럼 통상 분쟁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나서게 되면 새로운 또 통상 분쟁의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예. 잘못 그렇게 될 경우 타격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